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심미적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심미적 감수성이 뭘까? 교육학에서는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 사회현상의 공감적 이해, 문화적 소양 등을 통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도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마다 삶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실용적인 것을 기준으로 또 의미를 두고 공유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의로움의 의미를 두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죠. 그걸 보통 규칙 준수라고 표현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대인관계의 애착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체험하는 것에 즐거움을 더 느끼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죠. 자,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좀 높은 기량을 보이지 않을까,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의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의 결과물을 보면 오 하는 감탄사가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는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심미적 어떤 감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테크닉적인 기법 때문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일단 배운 아이들은 결과물이 남다르게 나오거든요. 진짜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오히려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더 구분이 잘 됩니다.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구분이 더 잘 된다?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보고 좋다 하는 어떤 감성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규칙적이고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점, 선, 면, 이렇게 입체라는 구체적인 도형과 또 관련이 있고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분석하면 그 안에서 균형감이 두드러지고 또 움직임이 역동적인 게 있고 뭐 빛의 방향, 그림자 방향 등 특히 과학적인 법칙과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미적 감수성이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규칙성을 중요시하고요. 과학 시간에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세우거든요. 가설은 당연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고요. 수학도 주어진 문제에 대해 기존에 배운 수학적 규칙과 약속을 도구 삼아서 접근하죠.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적 결과물이 남다른데 수학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 아이는 심미적 감수성이 남다르다고 판단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심미적 감수성을 좀 높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기본은요, 미취학 시기 오감만족 활동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심미적 감수성의 토대가 됩니다. 특히 뭔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최대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보는 기회가 좋고요. 가만히 보면 종이접기 하는 아이는 종이만 접고 레고 하는 아이는 레고만 만들고 그림 그리는 아이는 그림만 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리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매번 다른 요리를 하면서 다른 재료를 만지고 더구나 후각과 미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오감을 다 사용하거든요. 같이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맛보고 향기를 느끼며 쏟아내는 감탄사, 그리고 같이 먹는 행위 자체가 심미적 감수성에 무척 좋습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체험을 다녀오는 건 좀 어떨까? 시기별로 영향력이 좀 달라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미취학 시기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각에만 의존하잖아요. 또 많이 걸어야 하고요. 3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참고해서 다녀오면 되고요. 미취학 시기는 연극 공연이 더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연극에는 시각뿐 아니라 청각도 자극을 해주거든요. 감성적인 부분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자극해주고요. 심미적 감수성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감력인데 연극 스토리를 통해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공감력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적어도 관련된 인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체험하게 되면 심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좋아요. 그러자면 3학년 이상, 고학년,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관련 배경 지식을 먼저 배우고 견학하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조금 중학년 이상을 봤을 때 초등 3학년 이상을 둔 학부모님 입장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해주면 자녀의 심미적 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심미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나무를 예쁘게 그렸어요. 누가 봐도 예쁘게 그렸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심미적 감수성을 높였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냥 나무를 그리는 방식을 배우기만 해도 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연두빛으로 하고 뭐 어두운 부분은 좀 청록색으로 하고 마지막 반사광은 보랏빛으로 하고 뭐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이대로만 따라해도 예쁘게 그려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감수성을 자극하기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는데 친구를 기다리는 나무를 표현해 보는 건 어때? 이게 이 나무가 아스팔트 도로에 혼자 서 있어. 근데 너무 외로워. 숲을 그리워하고 있고 가끔 나비나 새라도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무를 표현해 봐. 자, 어때요? 이건 주제가 있지만 스토리가 있죠. 그럼 그 스토리를 느끼면서 나무의 마음도 헤아려 가면서 공감해 가면서 더불어 사실적인 묘사도 과학적으로 해나가죠. 심미적 감수성을 높여주려면 어떤 작업이나 미션을 수행할 때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작업이 됩니다. 자,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방에서 혼자 뭔가를 툭닥툭닥 열심히 잘 만들어야 열심히 잘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자, 심미적 감수성은 나 혼자 어디 방 안이나 깊은 산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느끼고 좋아하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타인에게 전달해주고픈 또 전달받고 싶은 관계성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적 요소도 중요해요. 관계성이 부족한 아이는 심미적 감수성이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보다는 왜곡된 자기만의 감수성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주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자기만의 민감도가 높아져요. 학교 생활은요, 심미적 감수성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반사적으로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 자신도 그게 뭔지 바라보게 되고 만져보려 하고 느껴보려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덕후 기질이 있는 것만으로는 심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하고 또 공유할 줄 알아야 그 감수성이 더 풍부해집니다. 자, 타인 관계 안에서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그럼 어떤 점이 다른가? 제가 나에게 강아지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쓰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 줄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 저는 수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직접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돈을 많이 버는 수의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몇 년 전에 한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만약 강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도 강아지를 식구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데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힘들 것 같다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힘들 것 같다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지만 또 너무 슬플 것 같고 또 어느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간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한 표현이죠. 심미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는 이렇게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심미적 감수성 우리 어른들한테도 중요하죠.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심미적 감수성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계절 탄다고. 예. 아이들은요, 학교 운동장에서 뛰면서 지금 얼굴을 마주하는 햇살만으로도 이미 봄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혹시 내가 지금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면 잠깐 산책 나가서 주변을 찬찬히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꽃망울도 피기 시작하고요. 바람은 좀 불어도 그 안에 봄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미적 감수성은 지금 내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고 삶에서 누리는 과정 중에 충실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집 근처 꽃가게 가셔서 씨앗이나 작은 식물 하나 사고요.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심는 행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누군가 함께 이걸 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미적 감수성 함께 자라가 될 겁니다. 초등사회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